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보니까 그래도 설 앞이라고 그런지 도로가 꽤 많이 밀리네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2.4 일주일 전에 발표된 정부 26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길어요. 저도 읽다가 짜증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저도 읽어보지 못했고, 기타 신문 요약이나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이번 2.4 대책은 면피성 대책, 사회주의 정책, 공산화 정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만한 정책을 해놨다. 자, 대략 보니까요, 이번에 이따 나오겠지만 홍단계가 그랬죠. 쇼크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홍단기 저만 쇼크 받았는 모양이죠.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게 뭐지?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가 그래요. 자, 한번 제가, 기존에 했던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공급대책이라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1985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목동 신시가지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흔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이야기하지만 목동도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나머지 1기, 2기, 3기, 4기는 서울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신도시 개념은 목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동이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1985년 전두환 때 그게 최초 영순위, 연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신시가지란 말을 씁니다. 원래는 신도시인데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란 말을 못 쓰죠. 그 다음에 전두환 때, 그러니까 85년이고 노태우 때 분당 일산 1기 신도시가 되죠. 이것도 1980, 기억이, 전부 다 기억이니까 1988년 안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1기 신도시고, 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엄청난 공급을 한 거죠. 집값 잡았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뭐 뉴타운 하니 뭐니 5년 내내 시끄러웠죠. 뭐 보금자리 주택이니 그 다음에 도생주택이니 뭐니 해서 어떻게든지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죠. 여기서 제가 일단은 그 공과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나왔죠. 판교, 동탄.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억도 안 나지만 12개. 노무현 작품이죠.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문재인 정권의 그 신도시가 3기 신도시죠. 그 다음에 뭐 운정 신도시 막 이런 거 노무현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5군데 3기 신도시 마지못해서 신용을 한 거죠. 근데 전부 외곽에다 치중한 거죠.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된 신도시 때는, 신도시라는 개념은 노태우 때 분당, 일산, 평촌 이런 게 진정한 신도시고, 그 나머지는 그냥 면평으로 한 거다. 지금까지가 큰 대략적인 신도시 개발하는 거예요. 이번 2.4 대책은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역세권항과 중공업지, 정비사업지 등에 개발하겠다. 근데 첫째 한 가지가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게, 예를 들면 역세권, 중공업지, 정비사업지 이런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나요? 아까 얘기했던 신도시는요,
빈 땅에다 신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쉬웠다는 얘기죠. 목동 신시가지도 전부 침수 지역에다가 버려진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2사 대책, 이거는 기존에 있는 빌라 밀집 지역, 기존에 있는 작은 건물 밀집 지역에 그 중공업지나 역세권 지역의 땅을 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따 또 한 가지 얘기, 그걸 별개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거는. 집주인들이 동의하겠느냐는 얘기죠. 집주인의 동의도 하지 않을 정책을, 언제 실현되지 못할 정책을,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아니면 말고시고 툭 내뱉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다면 해가지고 전부 가정적인 거죠. 이거요, 주택 서울에다가 32만 원인데 세 채도 못 지을 수 있어요.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동의 없이 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공산화죠. 사유재산권 침해, 사유주의 정책이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홍남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쇼크 수준의 공급 확대로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에 접어들 것임을 확신한다. 안정세에 접어들 거를 절대 불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그랬죠. 2사 대책의 성공 여부는 땅주인과 건물주에게 달렸다. 땅주인과 건물주가 이미 지금 반발하기 시작했죠.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로 다른 파트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차관하고 부총리하고 말이 다른 거죠. 더구나 또 국토부 장관은 변창흠이죠. 이번만큼은 믿어달라. 뭘 믿어, 믿기를? 하나만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책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으로 믿게 해야지 주둥아리로 믿게 하지 말란 얘기죠. 이따 또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정책은, 이걸 만약에 부동산 정책의 공무원들은 이번에 대책에 대해서 허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100번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남기나 변창흠의 그 윗선의 정치적인 판단에서 어쩔 수 없이 복지부동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수십 장이에요. 내용이 알지도 못하겠어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인 저도 뭔 내용이야, 이게 알지 못하겠다니까요. 근데 이따 요약을 하게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면피성, 주둥아리로 하는 정책이에요. 이거 실현되려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냥 선거도 닥치고 이랬으니까 한번 던져보자. 그리고 아니면 말고. 자, 결론 얘기하면요. 이번 그런 문제, 이사 대책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핵심을 보니까 그래요. 2월 4일 대책이니까 2월 4일 이후에 중공업지기나 역세권의 빌라나 어떤 조그만 주택을 사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매수자한테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고 그거를 현금 청산하겠다. 여러분, 현금 청산하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샀어. 근데 그게 2억에 샀는데 3억으로 올랐어. 그럼 3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좋아할 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해주겠다는 거지. 2억에 사서 1억만 주겠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어느 지역이, 예를 들면 투기 과열지구든 투기 지역이든 뭐 조정 지역이든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다. 제 근처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마곡역이든 등촌역이든 염창역이든 화곡역이든 어느 지역이 지정할 거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지정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 놓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붙는 거죠. 거래하지 마, 이런 얘기죠. 거래를 활성화해야 될 정부가 거래하지 말도록 만든 겁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한테는 손해가 없어요. 이사 대책 이후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약간의 손해는 있는 것이 집값은 오르지 않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죠. 순수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떨어지든 뭐든 그건 떠나서.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정책이 공급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급 주둥이 정책.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 대책은 공급을 대책이 아니고 거래 규제 대책이다. 이사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현금 청산해버리겠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어느 지역인지를 몰라요. 개발 예정일지를. 그럼 역세권에 자기가 똑같은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로 지정을 해. 차후에 지정을 해. 그럼 너 떠나.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이러면 개털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 대책 이후에는 현금 청산하겠다. 어마어마한 공산화 정책이고 사유재산 정책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이걸 떠나서 그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